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8초 지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피해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 규제가 쉽지가 않아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미래 소비자 행동의 정윤선 사무총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라든가 여러 가지 쇼핑몰들 이름을 또 못 들어보는 쇼핑몰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쇼핑몰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해당 플랫폼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시인 대표적인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들인데요. 주로 저가 상품을 취급하면서 복잡했던 해외 직구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거 해외 직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약속한 기간 내에 배송을 해주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사실 2018년부터 국내 서비스는 있었지만 작년 3월에 국내 시장에 공식 진출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테무의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해서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시장을 짧은 시간 내에 잠식하고 있고, 시인의 경우에는 패션 제품을 시작한 플랫폼인데요. 이들의 큰 특징이 바로 유통 구조에 있습니다. 기존의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대량 구매해서 플랫폼에 올려서 재판매하는 형식으로 대부분 구매 대행 형태였다면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들은 소비자와 제조사를 직접 연결을 해줍니다. 네. 플랫폼 업체에서 결제, 물류, 배송 등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와 제조사가 직접 연결이 되다 보니까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 전자상거래를 합성어로 해서 C커머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구조 자체는 어떻게든 간단하게 해서 소비자에게 이득을, 또 공급자에게도 이득을 주기 위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제 차차 얘기하겠고요. 우리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지금 하고 있는지 파악되셨나요? 네, 일단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 사용자 수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한데요. 지난 3월에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887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에 비교했을 때 114% 늘어났는데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쿠팡에 이어서 현재 2위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를 모두 추월한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테무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 비해서 늦게 국내 시장에 진출했음에도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829만 명을 확보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만 해도 4위였는데 한 달 새에 3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순위가 쿠팡, 알리, 테무 11번가 G마켓 순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또 이 연령대별로 알리, 테무에서 사용한 카드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이게 조사를 시작한 작년 10월에 비해서 사용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가 의외로 60대 이상의 이용 고객층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0대 미만의 연령대에서 즉 10대 매출이 늘어났는데요. 주로 저가 제품을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이 가격에 민감한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연령대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이 됩니다. 네. 주로 그러면 구입하는 물품들이 물론 이제 플랫폼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가 형태의 생활용품이라든가 뭐 조금 전에 패션용품도 얘기 나왔었고 물품들은 아주 여러 가지인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요, 말씀하신 대로 생활용품이 3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류가 18%, 가전제품이 9.2%, 액세서리가 8.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도 스포츠용품, 캠핑용품, 자동차용품 등이 있었는데요. 실제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 아이디어 상품을 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 등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유통업체에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 1월에 대형마트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그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잡화가 22% 감소했고 생활용품이 19% 감소하고 의류가 14%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업계에서는 여러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저가 생활용품 시장에서 이커머스의 왕글에도 밀렸는데 또 알리, 테무 등으로 이제 이용자가 옮겨가면서 이 감소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직구 플랫폼, 특히 중국 플랫폼을 우리가 이용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적극적인 홍보를 그쪽에서 했나요? 아니면 우리가 접근하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네,
해외 직구 플랫폼 이용하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이용해본 사람들의 추천을 통해서가 32.4%로 가장 많았고요. 네.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가 26.2%,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 광고를 통해서가 2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알리, 테무의 마케팅 전략과 관계가 있는데요. 특히 테무의 경우에는 지인 추천을 통해서 혜택을 주는 형태의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코인을 채우면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을 준다고 했는데 99코인 상태에서 이제 친구를 초대하면은 100코인이 되게끔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를 초대를 유도하는 행사를 많이 했었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SNS 홍보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거의 자산 가치가 증가한 것이 바로 알리와 테무 덕분이라고 합니다. 알리 테무에서 엄청난 광고 물량을 투입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한 해 테무의 경우에는 17억 달러, 알리의 경우에는 12억 5,962만 달러, 시인의 경우에는 작년 한 해만 10억 달러가 넘는 온라인 디지털 광고비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결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1위가 테무였다고 합니다. 이 알리, 테무, 시인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거 지인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게 뭐야? 그랬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진짜로 오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진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배송비도 안 나오겠다 이 금액이면.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뭐 궁금한 것을 많이 물어봤지만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매로 이어져도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전체적인 만족도를 먼저 살펴본다면 네. 만족한다는 응답이 41.8%로 높네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14.6%보다는 높게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보통이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단 한 가지 항목이 압도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바로 가격 부분인데요. 가격의 경우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80.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디어 상품이 다양해서 만족한다는 소비자들의 응답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이거 약간 불량일 수도 있고 또 재미로 시켜가지고 한번 오나 안 오나 보자 이렇게 시킨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가격이 싸니까 그냥 쓰고 버리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환경오염이라든가 오히려 또 역효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플랫폼 이용하면서 불만 사항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배송기간의 경우에는 41.6%가 불만족한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들은 굉장히 빠른 배송에 익숙해져 있는데 해외 직구다 보니 배송기간이 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상품 정보에 있어서도 38.0%가 불만족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또 배송 상태, 즉 그 배송될 때 포장 상태에 대해서도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29.4%, 또 상품 품질에 대해서도 28.2%가 불만족한다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또 실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품질 문제가 굉장히 소비자들에게도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 조사를 통해서도 이 문제점이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알리, 테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살펴보면은 포탈레트 기준치를 380배가 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이고. 네, 어린이 용품,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22종 가운데 절반에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이 우려가 결국은 확인이 된 사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즉 이제 저렴한 가격에 대해서는 만족은 하지만 배송기간, 상품 정보, 배송 상태, 상품의 품질에 있어서는 불만이 많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번 이용해 본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보통이라든가 불만족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용할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외였는데요. 네. 소비자분들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계속 이용하겠다라는 응답이 62.0%, 그래요? 반면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14%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이용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을 때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렴해서 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오늘 저희가 이제 특정 이거 홍보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 소비자 행동에서도 소비자 피해 접수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이런 저희 소비자 단체랑 지자체랑 소비자원이 통합이 돼서 1372 소비자센터를 통해서 상담 접수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을 살펴보면은 작년에 465건으로 2022년도에 이제 93건인 거에 비해서 400%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1월에만 소비자 불만이 150여 건이 접수가 되어서 지난 2022년도 접수건을 상회했고 또 작년 접수건의 32.3%에 이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전에 그 소비자 피해 전화번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1372 국번 없이 1372입니다. 예, 1372번으로. 예. 거래 유형별로 보면 또 상담 유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사례를 직접 상담하셨을 것 같은데. 네, 상담 유형을 좀 살펴보면 이제 물건이 배송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이런 이제 계약 불이행 건이 226건으로 48.6%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약 해지에 관련된 건이 143건으로 30.8%, 그다음 품질 불만이 82건으로 1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품목별로도 살펴보면요. 의류와 신발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제품이 124건인데요. 의류, 신발, 전자제품이 거의 54.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문화용품 54건, 자동차 부품 51건, 화장품 및 보건용품이 4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저가 제품이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불만이 있어도 이게 복잡한 절차나 또 저렴한 제품이니까 환불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수치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들어가 보시면은 1,000원짜리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그거 가지고 이거 접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전화하고 노력을 기울이진 않으시거든요, 소비자분들이.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소비하는 게 맞는 소비 형태인지, 물론 가격은 매력적이긴 합니다만은 품질이라든가 또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예. 네, 맞습니다. 그거를 꼭 이렇게까지 구매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 우리가 한번 좀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국내 시장을 잠식을 하면 국내 유통 산업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 유통 매장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수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알리, 테무가 순위가 앞질러가면서 기존의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순위를 완전 앞지르는 상황이 되면서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으면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유튜브로 SNS로 모든 것을 다 구입하려고 할 때는 또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개인정보 다 넣게 돼 있잖아요. 네. 이 개인정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해외 플랫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사실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있는데요. 최근에 있는 논란은 호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 2일 날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중국 정부 기관과 이 기업 간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커머스 업체인 테무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미디어 그룹 간의 계약, 또 인민일보 계열의 데이터 관리 회사, 그다음에 중국 국영 항공사 간의 파트너십이 언급이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약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경우는 앱 가입 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를 강제로
가능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또 테무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시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고 있는데 필요시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부분은 알리, 테무 등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이 데이터 센터 기관 자체가 중국 현지에 두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불안을 키우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피해 사례가 있고 또 품질에 대한 불만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구매를 하겠다는 퍼센테이지가 조금 높았어요. 이 부분은 소비자들이 그저 가격 때문인 걸로 파악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기상의 영향이 있는데요. 물가 상승과 경제의 불확실성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실제 우리 주변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반해서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소득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또 국제 정세를 보았을 때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또 최대한 소비를 줄이게 되는데요. 당연히 가격이 어느 때보다 구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긴 하지만 일부 약간의 다른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제 앱 월간 활성 사용자 수 변화인데요. 4월의 수치를 살펴보면 이때까지 증가만 했는데 알리의 경우 드디어 감소를 했습니다. 28만 2천여 명이 이제 줄어서 3.2% 감소를 했고 테무도 5만 7천여 명이 감소해서 0.7%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간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가지고 이제 조금 이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이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안전에 관련된 또 개인정보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탈자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C커머스라고 했잖아요. 중국발 이제 뭐 플랫폼이니까 한계가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저렴한 걸 찾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알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거대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이런 CS를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배송을 위해서 물류센터를 또 거점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오시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단편적으로 이게 국내 소비자가 조금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은 이거 가지고 섭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그 정도 투입이 자본이 들어갈지도 좀 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그리고 시장의 변화는 좀 더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래부터 이제 중국 시장에서 활성화됐을 거 아닙니까? 이 플랫폼들이. 네. 중국 시장에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지금 해외 시장으로 나온 건가요? 왜 한국까지 이렇게 나오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네, 중국에 우선은 이제 그 내수 시장에 한계점이 있었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그 슈퍼볼 같은 굉장히 광고가 비싼 그런 행사에도 이미 테무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들어가면서 이것이 이슈가 되기도 했고 엄청난 투입을 통해서 이미 테무라든지 시인이 1, 2위 어플 다운로드 활성자 수에서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점유율을 어느 정도 아마존 앞지른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조금 자신감을 얻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내 시장에 온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기존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서 많은 경험이 습득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이제 국가에 비해서 국내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망이 보여서 국내 시장에 진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제점들도 나왔고 지금 말씀을 자세히 미래 소비자 행동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정부 방안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소비하는 당사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예. 네, 국제거래 피해는 사실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신중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상품 취소 및 환급이 가능한지, 취소 수수료 등 사업자 약관 및 거래 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만약 거래를 하신다면 주문 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제품 광고 화면입니다. 제품이 실제로 다른 제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광고 화면도 가급적이면 캡처해서 같이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1372 소비자 상담센터나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상담도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